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추가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요.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있어서 국내 증시의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어제 증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 중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마주가 과열되는 분위기보다는 전날 급락이 나왔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시장 반등했는데요. 간밤 시장 어땠는지 이슈를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3차 추경 시 마련된 4조 8천억 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 고지에 올랐습니다. 애플 주가는 장중에 467달러 97센트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이 2조 달러 고지에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8월 2일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2년 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코로나19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 큰 부담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봉합권 수준에서 거래되던 3대 지수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시장 흐름이 돌연 악화됐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0.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700선 깨면서 27,690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0.4%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3,374선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 0.57% 하락하면서 11,1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 이슈까지 덮쳐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모습인데 어제 시장에서 4% 가깝게 빠지면서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앉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이 언택트 관련 업종이 상승하면서 네이버 함께 상승 흐름 탔습니다. 반면에 LG화학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16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 SDI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시젠 급락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8%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원대까지 빠졌고요. HL이 6% 가깝게 뛰었습니다. 전날 급락세를 다시 한번 딛고 반등하면서 9만 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알테오젠 4위권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5위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CJENM도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3.6%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12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1,43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420만 원대를 넘어서서 연고점을 새로 쓴 상황인데요. 이 상승 저지선인 12,000달러 선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계속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재 4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샌비트 타임존은 7% 가깝게 급락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오미세고부터 함께 보시면요. 0.74%의 상승. 현재 이더코인까지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0.37%의 약보합권,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 모두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모네로 현재 11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시장의 핫 이슈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먼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연준 측에서는 과도한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시가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이제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 특징적인 것은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가총액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외신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FOMC 회의의 지난 7월 말이죠. FOMC 회의 이후에 의사록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의 주가가 이제는 뭐 장중이었습니다만 그 미국 달러로 2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어떻게 보면 2,356조 원에 이렇게 상당히 시장을 크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유동성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저께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결국 기술주, 즉 언컨택트 이슈 또한 결국 앞서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연준이 그동안 미국의 어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통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어제 이끌었습니다만 오늘 지난 7월 말에 FOMC가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실망매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뭐 FOMC의 어떤 의사록 즉 마이너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지난 그 7월 28, 29일간 했던 이번 FOMC의 어떤 의사록을 통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아랫방향으로 밀었던 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주요한 내용만 좀 내려가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이슈 됐던 것들은 결국 이 부분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연준 위원들이 최근 들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팁을 좀 얻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똑같은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 언더테이킹, 즉 급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준위원들이 바라보는 미국 경기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스텝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재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부분 관련돼서 미국과 차이나 그리고 유럽 등이 좀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즉 하웨버라는 표현 속에서 아직까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키팩트인 것 같고요. 좀 보시기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내려가 보면 요 하나를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결국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부분들, 즉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선반영이야 이렇게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데 막상 연준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이 단어를 좀 요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나오죠? 미국 경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급락이 이번 2분기에도 좀 보여질 것이다. 즉, 보여질 것이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연준위원들이 바라본 시각이 지금보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달 FOMC의 주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여전히 0%에서 0.25% 그러니까 기준금리 동결이 현재까지 있었다는 것이 주 팩트인 것 같고요. 따라서 어저께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 즉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연준위원이 결국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로 동결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가 하겠다는 것들은 앞으로도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어떤 연준위원들의 의사락을 통해서 결국 최근 들어 주가의 상승은 좀 일시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실망매가 나왔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팩트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란 인물이죠.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자, 빌 게이츠가 어저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건 코로나19가 이슈였는데요. 지난주죠. 러시아가 무슨 백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백신 관련주 또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상당히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빌 게이츠의 입장은 이렇게 좀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몰라도 내년까지는 코비드19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황이 좀 이어질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아래 하단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결국 앞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핑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몇몇 인물들 정확하게는 인물 좀 말씀드려보면 NEC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레리 커들러 즉 NEC 위원장은 앞으로도 추가 부양 논의를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 경기는 안 좋다 이렇게 좀 단언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여전히 애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2조 달러를 좀 찍었고 다시 한번 소폭으로 밀렸습니다만 이작 현재 애플의 가격이 주당 462달러입니다. 462달러를 제가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결국 554만 원이고요. 결국 애플과 삼성전자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결국 시총을 한국 돈으로 2,000조 달러를 넘어서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어저께 시가총액이 345조입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하는 것이 맞을지 또한 애플이 시가총액 때문에 애플이 최근 들어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했다 보겠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애플의 부분이 아닙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최근 몇몇 종목 즉 리테일 쪽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TGT라고 그러죠. TGT 어떻게 보면 리테일 쪽인데 리테일 쪽의 주가가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매업체 관련돼서 로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로우라는 기업도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종목을 좀 보시면요. 한국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는 57,80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이마트하고 로우가 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이마트의 주가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똑같이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정지원금을 시장에 퍼붓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하락했다는 것들은 결국 긴급재원금을 우리는 캐시로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카드나 이런 쪽으로 줬기 때문에 결국 이마트에서 사지 않고 결국 일반 리테일 쪽으로 샀기 때문에 이마트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이 기본 특징 같고요.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로우를 비롯해서 몇몇 소위 유통 쪽의 주가가 최고로 상승했다는 것들은 미국은 캐시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좀 양갈래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어제를 비롯해서 오늘 FOMC 지난 7월 말의 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는 모르겠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주된 내용은 애플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그만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몇 기업들이 견인하는 즉 다우, 나스닥, S&P 500이 그만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이 시각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우려로 이 시장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이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지난 2분기에 이 금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주도 좀 담았는데 물론 이것들이 전부 뭐 포트폴리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변화가 보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몇몇 기사를 통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투자 대가들이라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몇몇 인물도 있죠.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뭐 부름 그런 또 소위 그 글로벌 투자 그 펀드는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브리지워터 이런 어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글로벌 상당히 이끌고 있는 이런 어떤 투자 대가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외인들이 샀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투자 대가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업종, 어떤 상품을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결국 최근 들어서 가장 올랐던 것들이 금값 그리고 기술주 이런 부분인데 결국 투자 대가들도 이런 어떤 섹터 중심으로 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번 페이퍼의 주된 내용들이 투자 대가들이 어떤 업종이나 상품을 샀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의 핑계를 하도 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 대가들이 이런 종목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 따라서 나도 이런 쪽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의 상당히 좀 자기 변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금 가격을 뭐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뭐 과거 얘기죠. 과거는 뭐 애들이 뭐 100일이나 이럴 때 우리가 뭐 금 한 돈 두 돈 뭐 이렇게 샀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현금을 주는 것처럼 금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금값의 급등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다 보겠습니다. 뭐 2020년부터 보셔야 되겠죠. 2020년에 온수당 1,480달러의 모습 그리고 지난 시기가 관련돼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는 뭐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난 8월 6일 날에는 온수당 2,063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금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딱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나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지워터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운영 규모가 한국 돈으로 170조 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소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딩 어떤 운용사들이 기술주 그리고 금을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얼마나 했나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애플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약 60% 정도 급등했습니다. 60% 급등했다는 걸 보면 과연 2020년에서 과연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좀 체크해 보니까 결국 뭐 코로나19 등 즉 빅컨택트 관련돼서 상당히 몇몇 종목들 보다 보니 이런 투자 대가들이 애플을 샀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과 가장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물론 여기서 뭐 S&P 500 지수를 우리가 중형주라고 설명을 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나스닥 관련돼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어떤 종목들이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부정적 이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60% 정도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급등했던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준이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보다 나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거야. 이런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금값이나 기술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물리고 있는데 금 가격의 상승은 결국 달러 인덱스가 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이 달러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소위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 관련돼서 뭐 최근 들어 화웨이 일어나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더라도 결국 앞으로는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금 가격을 살 것이고요. 또한 어저께도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 시킬 때 뭐 요즘 뭐 거의 그 스마트폰 이렇게 모바일로 모든 걸 시키기 때문에 언컨택트 관련주가 그 관련돼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앞서서 빌 게이트의 입장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이내에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컨택주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코로나19 즉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인데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기사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뭐 8월 20일 다가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2,200만 명. 이제는 뭐 확진자 수가 2천만 명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둔감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16,000여 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뭐 광화문 뭐 등등을 통해서 최근 들어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전체적인 특징은 상당히 결국 한국을 넘어서 그동안 리딩을 이끌었던 미국 이런 어떤 가장 의료 관련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미국 관련돼서도 상당히 뭐 데일리 케이스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지난 3월 말 이후에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예상보다 이후의 시장에 대한 방향들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답이 어려운 말씀을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부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는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로운 인물들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결국 이분들이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의 외교 쪽에 상당히 총책임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지난 시기에도 왔었습니다. 지난 시기에 왔는데 이번에도 뭐 부산에서 이제 방한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 관련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있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판단은 이런 인물이 결국 중국의 최고 책임자가 왔을 때 이것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로서 작용하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결국 이게 우리만 오는 게 아니죠. 결국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 인물이 와서 국내 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재츠 어떻게 보면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018년 7월 달에도 비공개적으로 왔는데요. 그때 기사들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결국 중국에서 유화 제초로 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즉 그 가운데서 중국 관련주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약간 좀 보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인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정책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 소위 적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중국과 상당히 대척점에 있어라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들어서 그 각국을 순방하면서 나왔던 얘기 있고요. 반대적으로 양재츠 정치국원은 결국 한국에 오게 된다면 결국 뭐 똑같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보다도 중국 쪽에 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중국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사드 배치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사드 배치 관련돼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2016년 7월입니다. 그때 뭐 한국의 뭐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의 뭐 우리가 혐오하는 감정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동차가 중국에 가서 뭐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어떤 혐한에 대한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2016년 7월 달 이때입니다. 물론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 즉 중국 관련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6년 7월 달에는 이때 뭐 주당 뭐 40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물론 이것이 꼭 중국만의 이유는 아닙니다만 아모레 퍼시픽이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어떤 팁을 좀 잠깐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이 그동안 뭐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만들 때 몇백 킬로 이상은 발사되지 못하게 리미트를 걸어놨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런 어떤 거리 제한을 없애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국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2016년 7월달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특정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의 뭐 상하이나 중국의 전역을 혹시 미국에 의해서 이게 대리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양재철이라는 인물이 오게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는 국내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딱히 답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 2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G2 국가들이 이런저런 어떤 줄다리기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상당히 어려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양재치의 어떤 아군 만들기 이런 입장을 한국이 오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인물이 과연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된다면 또한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입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물이 한국에 온다 이것들을 긍정적이다 또한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8만 원 선을 깨고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가 올라서 힘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순간이 참 좀 우울하고 암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제가 뺀 건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 동향이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썩 못 해주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좀 특이한 게 저도 많이 물어봤었을 때 일단 사지 마라.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사신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다른 거 다 올라갔는데 그나마 반도체 업황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지금 가격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이만하게 그동안 못 갔던 거 종목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체 소외 그리고 또 주가의 차별화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몇 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고정거래 가격, 특히 반도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좋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투자, 특히 영향력이 큰 종목 SK 하이닉스를 사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벌써 지난달이었죠. 지난달부터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특히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은 현물 가격도 하락세인데 거기다가 고정거래 가격까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후퇴해야 됩니다. 볼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번 하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 달 하향했으니까 다음 달 바로 올라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보통 고정거래 가격은 한번 자리를 틀게 되면은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끌고 나가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올라오던 고정거래 가격이 뭔가 변화가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회사 하면은 SK 하이닉스죠. 여전히 D램 점유율이 한 30%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게 되면
비메모리 잘하고 스마트폰 잘하고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한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적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낫고요. SK하이닉스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고요. 게다가 지금 SK하이닉스의 숙제가 물론 낸드 플래시도 어떤 비중이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어지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적 전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추가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입장 쪽에서는 그런 자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은 이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로 나가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비메모리 쪽이나 사업 다각화로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는 상반기 서버 업체 쪽에서는 재고를 과잉 축적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확보해놔야 지금 뭐 재택근무나 아니면 원격 화상통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우리가 서버 증량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냥 일단 무조건 고 하고 많이 사놨었죠. 근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재고가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로 안 사죠.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섹터들 특히 스마트폰이 회복해서 모바일 드램이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4분기 되게 되면은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4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죠. 이런 쪽이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서 이를 충분히 또 소화할 수 있는 수요로 나오느냐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다시 수요가 늘어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3분기는 아닐 것 같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한 4분기 정도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에 대해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좀 늦겠죠. 이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반도체 업계 쪽으로 변화가 오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타격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오히려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스마트폰 부분 쪽에서 날개를 다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또 이제 가리워져 있던 5G 네트워크 사업부 쪽에서의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기회와 그리고 또 위험이 모두 공존하는 쪽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아닙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위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매출 비중이 한 15%가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도 나온 얘기가 화웨이는 계속 미국의 때리기에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게 되면 스마트폰 출시도 못한다. 한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관점들이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처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 쪽에서 못 간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도 지금 이 시점 쪽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접근을 못한다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딱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은 딱 절반은 오늘이라도 파십시오. 파셨다가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추가로 언제 다시 반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가격이 확인이 되면서 반등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나머지 반을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SK하이닉스에 묶여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움직여도 내일 계절은 왜 이래?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 당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다뤄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상황은 제가 질병본부도 아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별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추가 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쯤에 이 부분이 넘어가서
300명대 안착된다라고 되면 조만간 확진자 수 1000명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죠. 이 부분은 일단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냥 300명대에서 멈칫멈칫하다가 이제 조금 좀 주춤해진다라고 되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300명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 지난 2월 때 동향과 거의 유사하게 봤었을 때 어떤 그런 그 초기에 자가격리 기간이 2주가 있죠. 그 2주 기간 동안에 초반에 빠르게 늘어난 300명대 이상의 숫자는 한 3, 4일 뒤에 한 1000명대 이상까지 불러일으켰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봤었을 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죠. 즉 3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쪽에 따라서 2차도 좀 타이트하긴 한데 3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필수 인원만 제외를 하고 모두 재택근무입니다. 그러면 이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히 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되면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고 봤던 지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는 또 2차 충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도 준비해야 되겠죠. 일단 주식 비중과 관련된 쪽은 혹시나 개선을 바라보고 움직였던 유동성이 반대로 이에 따른 우려감을 또 표명하기 시작한다고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또 빠르게 주가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염두하시면서 어떤 매일 10시죠. 10시에 이어지는 질병본부에서 어떤 확진자 수의 추이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주는 일단 확진자 수에 따라서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인 방역, 진단 키트, 원격 진료,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이 일단 직접적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컨텍스트 내에서도 중장기나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진단 키트나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정점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것 같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개수와 연관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정점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응은 좀 어떻게 보면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등락에 따라서 장중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단타 가능하신 분들은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큰 그림상으로는 고점은 쳤다라는 데 무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산업의 사이클과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플랫폼 쪽이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재택근무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R서포트라는 회사가 상당히 실적이 2분기 잘 나왔습니다. 그걸 봤었을 때 일본 시장의 영향력도 지켜보게 되면 추가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라든가 ECS, 영상 화상회의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과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도 전자결제처럼 성장성이 계속 꾸준히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알약 3개 꼭 먹고 가죠. 네, 면역력을 위해서 내 몸은 내가 지키자. 이런 관점이다 보면은 계속 확장세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특히 해외 쪽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출에 대한 발판과 모멘텀을 맞춘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눌림목 매수로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컨택트가 아닌 이제 언택트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섹터의 차별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금리 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신용으로라도 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은 주변에 친한 친구가 주식 사는데 나 신용까지 한번 확 해서 이번에 한번 확 땡겨볼까?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대표님께서 주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그때 대표님 대답은 빚을 내서라도 현재 좀 주식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답일까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잊으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네. 또 복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약 한 50% 정도, 뭐 10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50% 정도까지는 신용을 쓰면서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저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유동성과 함께 느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것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과거에 예탁금이 20조 원대였었을 때 신용장고가 10조가 넘어간다. 이런 건 당연히 부담이죠. 근데 지금 예탁금이 50조 원대에서 신용장고가 16조 원대다. 뭐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어느 정도 여력은 과거보다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신용장고가 무조건 뭐 나쁜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물 들어올 때 노줘야죠. 그런 때로 봤을 때는 일단은 괜찮은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종목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할 때 쭉 지켜보니까 하락했을 때도 꼭 1시 이후에 주가가 급하게 밀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고점에서 물렸던 신용장고 물량들이 같이 나오면서 단기 낙폭을 좀 키웠다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신용장고 비중이 7% 이상, 10% 이상 넘어간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의 단기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마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신용장고가 뭐 10%대까지 보유되어 있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꽉 찬 신용장고를 가지고 추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용장고가 좀 정리되면서 다시 하락을 한 뒤에 다시 보강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단기적인 부담감이 있겠죠. 그런 게 해소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를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써도 되는데 너무 욕심이 앞서서 신용 관련된 레버리지를 종목 하나에 몰빵한다라는 생각 쪽으로 대응하게 되면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관련된 종목들도 분할하고 그리고 또 매매 타이밍도 분할해서 적정하게 가져가는 레버리지는 지금 같은 시장 쪽에서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을 후텁지근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 32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35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28도 선으로 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 내외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겠는데요. 따라서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단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수원 34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8도, 울진은 3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일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광주 34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간간히 비와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됐다 그치겠고요. 또 내일과 일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했던 폭염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